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덱 소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이 쓰기도 했고 가장 많은 승률을 남겼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 메인 덱 3환마 덱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본 영상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는 덱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겨놨던 리플레이를 보면서 이 덱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환마 카드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위쪽부터 라비엘, 하몬, 그리고 우리아가 있는데요. 라비엘과 하몬은 2장씩 넣었지만 우리아는 1장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둘 같은 경우는 나오면은 어느정도 필드 제압력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일이 없는 한 메인 어태커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면서 신락의 병력이라던가 아니면은 각성의 3환마 카드들을 사용해서 라이프를 회복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신락의 병력을 통해서 상대의 마법과 함정을 견제하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아는 1장밖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우리아는 애초에 그냥 아미타일용 파츠로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하이퍼 브레이즈를 통해서 상대가 함정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덱이다 그러면은 하이퍼 브레이즈를 켜서 우리아의 공격력을 크게 업시켜 이기는 전투 플랜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용 빈도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굳이 그걸 꺼낼 바에는 차라리 아미타일 꺼내는 게 100번 빠릅니다. 그리고 천개 유린건 같은 경우는 은근히 패 활용도가 상당합니다. 일단은 라비엘이 있을 때 공뻥은 당연한 것이고요. 원포원이 1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포원의 재료로 쓰고 암흑의 초래신이 효과를 사용해서 필드에 혼자 남아있을 때 암흑의 초래신을 릴리스하고 1000개 유린건을 손패로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순환용이기도 하면서도 한방 콤보를 위한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암흑의 초래신, 이번 환마 카드들 중에서는 가장 큰 메인 키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마라고 들어가 있는 카드들을 대부분 다 서치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패에 라비엘이 없거나 하몬이 없거나 소환신이 없거나 암흑의 소환신이 없거나 차원 융합살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전부 다 서치해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소환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콤보가 엄청나죠. 만약에 본인 패에 초래신과 소환신이 이렇게 손패에 잡혔다 그럼 초래신을 소환하고 7정의 해문을 서치하고 7정의 해문을 발동해서 라비엘을 가져오고 그러고 초래신의 효과로 소환신을 일반 소환권을 한 번 더 사용해서 일반 소환해준 다음에 라비엘을 특수 소환하고 소환신을 묘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신락원을 서치해서 신락원을 또 필드에서 발동 그리고 2장까지 땡긴다면은 두말할 나위 없는 퍼펙트 콤보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암흑의 소환신 같은 경우는 이제 선턴 빌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본인이 선턴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암흑의 초래신으로 암흑의 소환신을 가져옵니다. 암흑의 소환신은 레벨이 5기 때문에 재물 소환을 해야 돼요. 근데 암흑의 초래신의 효과를 통해서 암흑의 소환신이 일반 소환을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암흑의 소환신을 소환해주고 덱에서 라벨이나 하원을 필드 위로 불러오고 그리고 묘지로 간 암흑의 소환신을 제외하는 것으로 우리아를 패로 서치해오면은 일석이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빠르게 아미타일로에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각성의 3환마라는 카드, 이 카드가 은근히 꿀입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조커 카드 1장과의 연계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각성의 3환마, 일단 필드에 나와만 있으면은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제 라이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증식의 G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라이프 포인트를 회복한다 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채까지 있으면은 상대 필드에 있는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스킬 드레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차원 융합살,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미타일을 부르기 위한 가장 큰 키카드이기 때문에 이 콤보 같은 경우에도 차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이퍼 브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안 넣어도 되는 카드기는 합니다만 그냥 조커 픽으로 1장 정도 넣어놨습니다. 묘지에서 하몬을 들고 온다거나 라비엘을 손패로 들어 올릴 때 종종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꽤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7정의 해문 같은 경우에도 두말할 필요 없는 필수 서치 카드이면서도 묘지 자원을 계속해서 순환시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3장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락의 병력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간단하게 살펴는 봤지만 그냥 필드 굳히기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턴에 이제 소환신을 통해서 하몬을 가져오고 하몬으로 이제 선턴을 막아낸다. 첫 턴을 막아내기 위한 신락의 병력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카오스 코어와 헬웨이 페트롤은 각각 한 장씩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오스 코어를 통해서 옛날에는 아미타일을 소환하는 방법을 쓰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훨씬 더 쉽게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한 장 정도만 사용을 해서 엑스트라 덱에서 기용되는 셀러맨그레이트 알미라지와의 효과를 통해서 알미라지를 릴리스해서 카오스 코어에다가 효과를 지정. 그럼 카오스 코어의 효과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카오스 코어의 효과가 발동. 덱에서 3원마 카드들을 각 한 장씩 묘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차원 융합사를 사용할 수 있는 트리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헬웨이 페트롤 같은 경우는 암흑의 소환신과의 콤보로 이어질 수 있는 카드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쓰인다라고는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나 쓰는 그런 카드, 그래도 한 장 정도 있는 게 좋으니까 한 장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남은 카드들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미타일 같은 경우에는 소환 자체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정말 쉬워졌기 때문에 아미타일 같은 경우는 3장 꽉꽉 넣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도 이제 5등분의 아미타일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는 아미타일이 3채까지 나오는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쇼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커픽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말 재밌는 카드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데빌 프랑켄이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 데빌 프랑켄 라이프 포인트 5000을 지불하고서 엑스트라 덱에 있는 융합 몬스터 한 채를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라쇼몽이 됩니다. 아미타일은 불가능합니다만 라쇼몽은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라쇼몽을 소환해서 상대 필드에다 던져주고 엔드 페이지 시에 라쇼몽의 효과가 발동돼서 상대 필드 위에 있는 모든 카드가 제외가 되고 그리고 저는 아미타일을 꺼낼 수 있다는 굉장히 쉬운 콤보가 완성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성의 3만마라는 카드 있죠? 그 카드로 계속해서 라이프 포인트를 뻥튀기하고 뻥튀기하고 뻥튀기해서 데빌 프랑켄의 코스트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용해주시면 아주 꿀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구스타프 맥스와 저가노트 리베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나오기 힘들다, 근데 승기는 잡아야겠다 라고 하실 때는 하몬과 라비에를 사용해서 구스타프 맥스로 엑시즈 소환을 해주시고 이제 2000포인트 한번 딱 날려주신 다음에 저거노트 리베로 갈아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공격력이 6000까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타점으로는 질 수가 없어요. 네, 그죠? 자, 그리고 세크리파이스 아니마 같은 경우는 말해야 뭐합니까? 상대 몬스터 한 장 꿀꺽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2장 정도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르데 아나콘다, 일단 이 카드도 차원 융합 살이 융합이 들어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환했을 때 초래신의 효과를 다 써먹고 난 초래신은 솔직히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묘지에 몬스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실정의 해문이 있다, 그럼 이제 카드 한 장 묘지로 보내고서 몬스터 한 장 살린 다음에 아나콘다로 링크 소환해서 2000포인트 째고 융합살 팍 하고 써주면은 끝났죠, 그죠? 자, 그리고 알미라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카오스 코어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었죠. 카오스 코어가 손에 잡혔고 이제 차원 융합살 아미타일을 꺼낼 준비가 거의 다 됐다, 그러면은 아낌없이 알미라지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초래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초래신도 공수가 0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진짜 그냥 펑 맞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알미라지로 바꿔먹는 그런 센스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펜테스티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와서는 딱히 쓸모가 없는 카드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초전자 터틀 같은 경우는 원포원용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전자 터틀 같은 경우는 묘지에 있을 때 상대의 배틀 페이지 한 번을 무효화 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 쏠쏠하게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포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초전자 터틀과 연계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1000개 유린꾼과 함께 사용하시면 꽤나 좋은 콤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방과 탐욕의 항아리는 한 장 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가끔 가다가 많이 패가 말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두 번씩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양날의 검입니다, 얘는. 만약에 라비엘이 2장 다 갔다? 그러면 이제 아미타일도 안 되고 이제 공뻥도 안 되고 하몬 가지고서만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해피 깃털, 언제나 그 범용 카드죠. 그리고 이제 유일한 패트랩 무한포용이 3장 정도 들어갑니다. 가장 비싼 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덱에서 가장 비싼 카드들, 무한포용 3장. 자, 그리고 2,000원에서의 매장, 이게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요? 일단은 아미타일을 소환하는 조건 자체가 묘지에서 3만마를 제외하고서 특수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아가 한 장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우리아를 어떻게든 살려 먹어야지 또 다른 아미타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사용했던 게 바로 이 2차원에서의 매장입니다. 최종 3장까지는 묘지로 되돌릴 수 있어요. 차원 융합설로 아미타일 한 채를 소환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미타일을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외가 됐겠죠. 그러면 2차원에서의 매장을 사용을 합니다. 다시 묘지로 돌려와요. 3만마를. 그리고 나서 필드 위에 있는 2채의 몬스터, 남은 2채의 몬스터로 아나콘다를 꺼내고 아나콘다의 효과로 또다시 차원 융합설을 보내고 또다시 제외를 시켜서 2장째 아미타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아미타일을 꺼내서 공격력만으로 때려 부시는 이 비트 다운 덱,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제가 쓰고 있는 카드들에 대해서 소개는 끝났으니까 이제 리플레이 2편 정도 보면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은 개량을 했고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가장 큰 승률을 가지고 있는 3원마 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개하는 게 정말 쉬워요. 그리고 비트다운이라는 굉장히 쉬운 전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덱이라고 저는 단연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원마 덱에 대한 레시피를 굉장히 많이 올렸었는데 아마 이 레시피 이후로는 그렇게 레시피가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추가 지원이 있다면은 간간히 변경이 되겠지만 아마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덱이 많이 말리지도 않고 잘 굴러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정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샤오, 안녕.